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금일 호재가 있었죠. 초반 반짝 상승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좀 끝끝내 다시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마이너스까지 전환된 건 아니었지만 기대감이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 관련해서 호재들 체크를 해보고 어떤 요소가 다시 상승을 좀 저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가 되어 있고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두 가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주식톡 정보 공유방 매일매일 무료로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펜오션이라는 종목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당장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승률 높은 보조 분석 프로그램 한 달간 좀 무료 체험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실시간 주식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골드의 분석 그리고 차트 모멘텀이 좋고 돌파형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종목들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본인 성향에 맞춰서 매매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또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보시면 BHI 차트 골드에서 6.9% 분석 장중 최고 12.6%까지도 이렇게 좀 올라갔었고 에이펙트라는 종목 9시 36분에 이렇게 좀 차트 골드에서 4%대에서 장중 최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플레이스크라는 종목도 이제 9%대에서 좀 잡혔지만 장중 최고 22%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내었고 날짜별로 쭉 보시면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신다면 주식톡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도 또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먼저 호재 이슈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집트 원전 수주 소식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기사는 어제 장 마감하고 좀 나와준 기사로 시간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 자체는 없었긴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기사로 13년 만에 수조원 규모 원전 수출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이 마무리가 임박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한수원이 이르면 8월 중순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4기의 2차 개통 건설 사업의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 소속인 1차 측 사업 수주 업체를 향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수조원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원전 업계가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좀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에 제출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러시아 JSCASE 이 회사와 계약을 맺기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한수원 사장은 SNS에 이제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 등 우방국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최종 계약을 근시에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최종 계약 체결일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선을 그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체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 로사톰 자회사죠. 이 회사는 대러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원자로 설비와 관련한 1차 측을 뺀 2차 측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2차 측은 터빈 발전기 등을 통해 1차 측의 핵 분열을 전기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한수원이 2차 측 시공 및 기자재를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따낼 경우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수원과 이 회사 측은 당초 올 4월 계약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미뤄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미 재무부가 공개한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JSCASE 모회사인 로사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에너지 분야는 스위프트 배제에서 유예된다는 점, 미국 제너럴 일렉트로닉 GE와 프랑스 아시스템 등 서방 업체가 참여한다는 점 등을 대러 제재가 이 계약을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운전처럼 한국이 전체 계약을 따지 못하고 러시아 경쟁사 사업에 하청을 받아 참여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일감이 없어 허덕이던 국내 원전업계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고 냉각기와 펌프 등 보조기기 상당수는 국내 기업 제품이 쓰일 전망이다. 팀 코리아가 좀 한수원 주도하에 또 EPC 전체 계약을 따낸 건 아니지만 기사 내용대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고, 수주 금액 오래된 기사라서 제가 언뜻 5천원 6천억 정도 좀 크게 잡으면 1조 원까지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다 기억이 나는데 좀 맞나요? 사실 수주 금액도 좀 중요하지만 13년 만에 수조 원대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는 그 부분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해서 수주 소식은 끊겨있는 상태고, 지금은 얼마가 되었든 계약이 마무리되고 좀 단비 같은 수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박이라고 제목은 떴지만 아직 100% 확신하진 않기 때문에 수주 소식 한 달 안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문제없이 잘 성사되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사우디 관련 소식도 전해졌는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정부 사우디 원전 기술 수출 12조 잭팟 터지나?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용 원자로 관련 기술을 수출한다.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사우디와 원자력 발전 협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 중인 12조 원의 원전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근 사우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공모한 연구용 원자로 규제 절차 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30억 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출하는 건 연구용 원자로 관련 기술이고, 사우디는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 국영기업이 설계한 K30kW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 중이고, 사우디가 구축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인허가 지침과 시운전 및 운영 단계별 규제 절차 개발을 지원한다. 핵연료 수출입, 운반, 선적과 관련된 규제 절차 개발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을 한다. 이번 수출을 통해 사우디와의 원전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으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원안위가 2016년 사우디 규제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추진된다 하면서 앞으로 사우디와의 원전 안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내년 23년이죠. 원전 2기가 발주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인접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 덕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사우디 원전 2기를 팀 코리아가 수주를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납품 규모는 약 3조 원에서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내년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겠고, 사실 원전이라는 건 안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공사기간, 또 협력,
뭐 현지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중요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주가 나온다 해도 마무리 짓기까지는 수년 그리고 수십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 제작이라던가 뭐 터빈 등등 미리미리 제작도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주 소식은 그나마 좀 더 일찍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봤던 이런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1.43%밖에 오르지 못했고 여기 대부분 종목들이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막판에는 좀 윗꼬리를 길게 이렇게 연출하는 모습을 대부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서 좀 가는 척만 이렇게 했다. 뭐 절반은 맞다 그리고 절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집트 수주 소식은 사실 작년 10월인가요? 11월 이슈화가 좀 됐었고 원래대로라면 4월 달에 계약이 끝났어야만 합니다. 다만 주 계약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계약 무산 또는 불투명한 이런 내용들이 좀 사실화가 되었었는데 다시 가능성이 살아났다라는 건 분명 호재가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오늘 고점이 5% 이상 좀 가면서 뭐 이슈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들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이상으로는 좀 더 올릴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 29일 금요일입니다. 또 장 끝나고 아마 실적 발표를 하겠죠. 항상 실적 발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뭐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좀 이전만큼만 나와줘라 아니면 이전보다 뭐 조금이라도 좋으니 좀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좀 들어온 이런 호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먹고 나가고 꾸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를 한번 떨구기 위한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여기에 시장 흐름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좀 오늘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39% 플러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3% 뭐 거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고 이번 주는 계속 이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환율이 1309원으로 외인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마저도 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시간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죠. 여기 미국 금리 결정 그리고 3시 반에는 FOMC 뭐 기자회견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이 끝나고 재료 소멸이 돼야 시장은 다시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 하방으로 갈지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뭐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괜찮은 수급이 아니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시장 자체 수급도 외인이라던가 기관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별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이 종목은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외인이 50만 주 가까이 던졌고 기관도 19만 5천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47만 주나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뭐 JP모건 외국계 좀 보시면 36만 3천 주 나갔고 또 16만 주를 이렇게 사면서 자전 매매를 또 돌렸네요. 그러면서 순매수는 마이너스 20만 주 던졌습니다. 반대로 좀 매수된 이런 투자자를 좀 볼까요? 호재 개인들만 56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금융투자라던가 투신, 사모펀드가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좀 소량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연기금이 2일 동안 30만 주 이상 좀 이탈이 되었고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매도세가 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좀 주가 추가 이탈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공매 비율이 8.63% 점점 7월 한 10일경부터 봤을 때 계속 공매 비율이 좀 상승하고 있죠.
거래량이 오늘 520만 주 정도 나와서 수량이 45만 주 공매를 좀 던졌고, 주가를 빠지지 않는 선에서 개인들을 좀 안심시키고 적당히 먹고 빠지자,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를 보시면 잔고 수량이 3,200만 주, 잔고 금액이 5,600억 정도로 소폭 감소로 유지는 되고 있으나, 공매 잔고가 7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00만 주 좀 감소세는 다시 둔화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공매 잔고가 이렇게 좀 쌓여 있다는 건 언제든 다시 공매가 나와줄 수 있다, 크게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고 마무리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로 인해서 시초가는 1.14%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보여주었는데, 고점도 오늘 5.4%까지 올라가면서 초반에 분위기 좀 상승세를 타나 싶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밀리면서 시초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200만 주도 넘기 힘든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초반 10분 동안 100만 주가 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윗꼬리를 길게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또다시 유지하지 못했죠. 평균적으로 아무리 거래량이 못 나와도 오늘같이 한 500만 주 이상은 붙어줘야 좀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든 나와줄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 봤을 때 어제보다 다시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5일선과 11선이 좀 수렴해가는 이런 패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쉬움이 남는 건 21선 여기를 좀 돌파하고 유지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다시 한번 18,000원을 뚫었지만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트인 게 좀 앞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오늘 하루 반짝일지는 좀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이후에 17,000원을 깨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줄 것이냐, 아니면 17,400원 여기는 어떻게든 지키면서 18,000원 위에 또 박스권을 안착이 될 것이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 하루 이틀 전에는 좀 주가가 안 좋은 방향을 좀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정말 불확실한 조건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좋은 그림 그려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러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계속 무료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